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안내사항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안녕 살레시오. 어떻게 인사했나요? 어떻게 다들 잘 살고 계십니까? 밥은 잘 먹고 계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학교는 지금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학교는 계속 춥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풀은 자라고 있지만 풀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허전함을 빨리 와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문 앞에서 인사했던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하고 게임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포옹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간식,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시간인지 지금에서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들이,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소중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어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전포초등학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그 플랜카드 문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심금을 울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뒤에 있는 문구입니다. 너희는 학교의 봄이야. 보고 싶다. 라는 문구입니다. 우리 살레시오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걸 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서 마주 보면서 오프라인 안에서 마주 보면서 그렇게 수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날을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보다 더 나은 수업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원격 수업 안에서 보다 더 나은 수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진로 활동이라는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진로 여러분들에게 벌써 2년간 그리고 3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로 나아갈 진짜의 길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올 한해 잘 배워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아갈 우리가 다음 수업을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요.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코로나의 예방 수칙들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만 저작물이 이용돼서 허용이 됩니다. 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서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저작권법이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자 폰트라든지 음원, 사진, 영상 이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으니까요. 작년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이름으로 걸려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저작권에 해당된다는 거니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인트로에서 말했던 그 영상 있죠. 그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대한 예방 수칙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해 드리고 여러분들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수칙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손바닥 손톱 밑을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것, 크로스로도 씻고 여러 가지 많이 씻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침을 할 땐 옷소매를 가리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니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 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를 벗지 말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선별진료소 방문을 해야 할 때는 의료진에게 해외 경력을 알리는 것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발열이 나거나 온도가 올라가거나 의심이 된다면 다른 병원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1339 전화번호를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할 보고서 또는 1339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을 통해서 전화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렇게 검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늘 알아보니 11만 명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특별히 가볍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얼굴에 손을 가져다니면 안 돼요. 얼굴에 점막에 묻어 있는 그런 그 오염이 됐던 그 물질이 입에 손을 갖다 대면서 입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열이 있으면 부모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1339 잊지 마시고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등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오프라인 등교 하겠죠. 오프라인 등교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열이 있으면 집에서 온도 체크를 아침마다 하는 게 좋은데요. 37.5도씨 이상이 나오면 집에서 조금 상황을 살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어가기 전에 2020학년도 창체 진로생활이죠. 우리가 하는 시간 17시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17차신데요. 수업이 방학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뒤에 연기가 됐잖아요. 몇 차씩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로생활 열심히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수는 일주에 1시간씩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년 다녔으니까요. 저는 신민수 요셉 신부이고요. 작년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진로라는 말에 대해서 한자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로라는 단어는 나아갈 진짜의 길 로자가 합쳐져서 바로 진로가 되는 겁니다. 뜻을 결합시켜 보면 나아갈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되는데요. 진로라는 말은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아가냐? 바로 나라는 존재가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진로라는 그런 배움을 통해서 나와 연결된 또한 나와 연결된 우리잖아요. 나도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를 포함한 단체, 우리가 속한 단체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고민하게 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020학년도 이번 진로활동 수업을 통해서 나와 나의 삶을 발견하고 나의 완성, 자아의 완성이죠. 자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의 전환과 나에게 맞는 지역적 성향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진로생활 2020 배움입니다. 우리의 목표죠. 1년 한 학기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5차시로 우선 우리가 목표를 잡아봤는데요. 오늘 OT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첫 시간은 내 안의 나라는 수업입니다. 바로 나의 감정과 나의 성격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내 안의 나 2차시가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성격 보기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3차시로 내 안의 나 세 번째 나의 감정과 성격 보기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갈 거예요. 특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는데요. 청소년의 음정과 흡연 실태, 대처 방법에 대한 수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아마 특별한 수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해야 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2분 내지 3분, 뭐 길면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그리고 4차시에 직업 적성 검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나의 기질과 성격에 맞는 직업 적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5차시에 네 가지의 모습 속에 나는 아마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검사를 이용해서 내가 D에 속하는지 I에 속하는지 S에 속하는지 C에 속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낼 것 같습니다. 나는 또한 그리고 7차 시에 나는 어떤 리더십, 우리 모두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리더가 됩니다. 특별히 남자로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이 되실 거니까요. 결혼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가 된 건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가족 안에서 또는 단체 안에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볼 거고요. 특별 수업으로 두 번째 시간, 대처 방법의 두 번째 시간 나가겠습니다. 8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두 번째 시간 가질 거고요. 9차 시에는 리더십에 대한 세 번째 시간 가질 겁니다. 10차 시, 11차 시는 내 안에 접혀진 날개 1, 2 수업인데요. 이거는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까지 나는 어떤 번호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고요. 나의 성격과 성향에 대해서 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 수업으로 계속 쭉 이어지는데요. 5차 시로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볼 겁니다. 성 중요하잖아요. 요즘 뭐 조주빈 사건도 계속 나고 있는데 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은 곧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을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는 소중하단다. 그래서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나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리고 4차 혁명, 요즘 4차 혁명 시대, 4차 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 창의적, 우리 수업 2015 교육개정 안에서도 창의 융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차 혁명이 아마 그런 식의 교육 방법과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차 혁명에 해당하는 그런 수업, 미래의 삶을 알아볼 수 있는 수업을 계속 이어나가 볼 생각입니다. 원격 수업 전에 원래는 3월에 정해놓은 수업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추후에 방학이 개학이 되면 정해놓았던 3월의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OT는 대충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첫 번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수업 이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감정과 성격 보기가 첫 번째 수업 1차 시였잖아요.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성격을 바라보기 위한 몇 가지 유형 검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의 나와 비교하여 정리할 겁니다. 결과와 현실의 나를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URL을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 두 번째, 12분 내지 많이 걸리면 20분 정도 걸린대요. 20분 정도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100%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체크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 결과가 나온 창을 PDF 파일로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하셔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보내주면 되냐면 바로 파일명을 바꿔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학번 이름으로 해가지고 누구에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사이트 알아볼까요? 링크를 걸어드렸는데요. 제목은 16 Personalities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밑에 주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검색한 후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빡 검색을 하면 클릭하면 바로 검색 시작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검색 시작이라는 부분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차분한 마음 인내심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문제지만 너무 깊게 고민을 하면 이게 계산된 데이터가 나와요. 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계산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사를 시작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검사 내용이 좀 심오하고 어렵다.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면 어려운 거에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고요. 네. 어렵지 않다, 쉽다, 않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비동의인 거잖아요. 바로 동의부터 비동의까지가 이어지는데요. 동의부터 비동의까지 이어지는데 동의의 제일 끝은 매우 그렇다로 삽니다. 나는 매우 그렇게 어려워. 나는 그렇게 어려워. 조금 어려워. 그냥 그저 그래. 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니야,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라고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생각에 빠집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생각에 빠지면 동의고요. 빠지지 않으면 비동의입니다. 빠지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빠지면 동의, 빠지지 않으면 비동의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어요. 일로 갈수록 강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강동이 아니고 일로 올라갈수록 강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쭉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문제를 넘기는 것이 100% 진도율이 되게 넘기는 것 없이 해주세요. 넘기지 말고 100% 진도율이 해야 데이터가 도출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결과로 PDF로 인쇄하는 거예요. PDF로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결과창이 나오잖아요. 100%가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창이 나옵니다. 결과창이 나오면 당연히 결과가 어떤지 봐야죠. 내 거니까 남의 거가 아니고 내 거니까 당연히 결과 봐야겠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PDF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왜? 제출해야 하니까. 누구에게? 신부님에게. 잊지 마세요. 넘어와 버렸어요. 결과창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마우스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어떤 창이 나오냐면 이런 창이 나오지요. 이런 창에 바로 인쇄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우측에 인쇄를 클릭을 하고요. 예, 보이죠?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뜹니다. 이 창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종이로 인쇄하면 뭐 삼성 프린터가 잡혀 있겠죠. 뭐 HP, 캐논 이런 컴퓨터가 잡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종이가 아닌 파일, 바로 PDF 파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PDF 저장으로 바꾸시면 돼요. 밑으로 내리면 PDF 파일이 나옵니다.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가 나오고 쉽게 바탕화면에 보내서 인쇄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를 누르면 저장이 될 겁니다. 바탕화면에 PDF 파일 확인 후에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름은 바로 학번 그리고 나의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친구마다 PDF 실행 파일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화면을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너무 쉽기 때문에요.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하면 됩니다. PDF 파일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클릭 있죠. 그래서 이름 바꾸면 돼요.
성격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21, 24 성격 유형 뻔뻔뻔 이로 만들어서 카톡 아이디 이거예요. 친구 추천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면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여러분들 더 만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첫 시간 OT 했으니까요. 첫 시간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 4월 23일인 거 아시죠? 오늘 16일이니까 더하기 7일 23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성격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에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를 바탕으로 칼, 코흐, 나무 실험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나에 대한 과제를 실현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과제는 굉장히 쉬운 과제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했나요? 예.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은 평가를 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뭔 말인지 알겠죠? 성격의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죠. 나를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다스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성격으로 미래를 잘 그려나가는 멋진 살레시안의 모습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좋은 하루 잘 보내십시오. 특별히 코로나19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50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보건관리센터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외출시 마스크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손 꼭 씻으시고요. 얼굴에 손 제발 갖다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간식 나눠 먹는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간식 뺏어 먹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비말 감염이 되는 거니까 특별히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 조심히 잘 섭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오프라인이 계약하는 그날까지 건강히 잘 지내시다 얼굴 맞대며 기쁘게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살레시안들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 1차시 진로생활이었습니다. 네, 2학년 여러분들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아주 중요한 것들 잊지 말아야 될 날, 기억해야 될 날인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오늘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성의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대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오늘 4월 16일이 어느 날인지 잘 아시나요? 4월 16일 어떤 날이죠? 바로 6년 전에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날입니다. 잊지 않아야 하겠죠. 잊으면 나에게 또 내 가족에게 미래에 여러분도 결혼하실 거니까 미래에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지도. 우리가 미연에 이것에 대해서 감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이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규명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들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어요. 6년이나 지났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빨리 진상규명이 밝혀져야 하고 이 세월호 배가 왜 가라앉았는지에 대한 진실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래야 죽어갔던 영혼이 정말 하느님 나라에 잘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그들의 부모님들 역시 마음속으로 정말 자식을 잘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의 문제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세월호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는 죽어간 사람들,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내가 허송생활하면 그들에게 정말 미안해 해야 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내일이었는데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 살고 있는 오늘 이 삶이 나에게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정말 최고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안에서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의 시간들 안에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늘 하루 기쁘게 잘 살아가는 것, 바로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의 영상 몇 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는 크게 뒤통수 맞을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공감을 통해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사람, 그렇게 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4개의 사이트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유튜브에 가면 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쭉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깁니다. 세월호 구조의 참사의 110분의 기록 뉴스타파에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 법정 울린 세월호 동영상 2분 30초짜리 영상인데 뉴스투데이에서 만들어낸 영상입니다. 끝내 상영되지 못한 세월호 엄마의 추모 영상, 이것도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호 오죽이 별이 된 아이들에게 엄마가 보내는 노래 너를 보내고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짠하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나도 내 아이가 그랬다면 분명히 두 손 두 발 잘 쭉 뻗고 자지 못했으리라 생각해요. 쪽잠 자고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삭발하고 이런 일들이 그렇게 발생되리라 생각해요. 하루빨리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만약 내가 6년 전 그 배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필요하죠. 그렇다면 정치인들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인을 잃으면 호랩이라고 하죠. 남편을 잃으면 과부,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하는데요. 자식을 잃으면 부모의 호칭은 없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도 2014년에 한국에 방한하셨을 때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이라도 고통 속에 있다면 치료해 주는 게 맞는 거죠. 6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진실이 하루빨리 잘 밝혀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멋진 살레시안들의 모습을 바라여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 특별히 아빠, 엄마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멋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